일단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인권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사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은 무엇이며 왜 모든 사람이 꼭 알아야 돼? 인권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려면 정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랑 비슷하고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여성학 또는 여성주의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하자면 여성주의는 기본적으로 쉽게 설명한 방법이 여자도 사람이다.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 특히 젊은 여성들은 그 무슨 그렇게 기본적인 얘기를 하냐 하지만 그런 사람으로서의 권리라는 게 다시 말하면 인권인데 그렇지. 그것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인권의 중요성. 그런데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어떤 개념인가 최근에 생각한 거는 어떤 사람은 특별한 권리를 갖고 있고 특권을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특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인권은 모두가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가 평등한 권리여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여자도 사람이다, 여자도 인권이다, 인간이다, 여자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 평등 개념하고요. 남자나 여자나 성별 때문에 권리가 다르고 어떤 한 성이 특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특권이 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바탕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인권이라는 게 평등, 민주주의 이런 거 다 관련된 개념이라고.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인권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여성학을 한 것이 저의 인권 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특히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인정받지 못한 것, 다시 말하면 여성은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하고 뭔가 남성이 인간의 기본형인데 그거에 못 미치는 이류, 시민 또는 제2의 성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그게 바로 이제 여성의 인권 주장이고 그것이 여성학을 하는 데가 한 인권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학과이시잖아요. 최초의 여성학과 교수로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감은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쉬운 목표는 아니죠. 가부장제 역사가 굉장히 길고 수천 년 되는 역사고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저항한다는 것은 가부장제 역사가 길수록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쉽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거는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인 기획을 그러니까 사명감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인권을 위해 우리가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가장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이 같은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하고 깨우치는 것이고 그거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특권을 갖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려야 한다, 향유해야 한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을 다른 사람은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이 괜찮은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인권이 우리의 인권은 존중받고 있는데 존중받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인권 실천하는 첫 번째 단계다 이런
그러면 많은 소녀들이 꿈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럼 여성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어떤 점에서 여자 소녀들이 그런 꿈을 접게 되나요? 왜? 뭐, 예를 들면 뭐 현재는 훨씬 줄어들 수도 있었겠지만 뭐 1980년, 90년까지만 해도 여성들이 막 소방관을 하고 싶다고 하면 사회가 되게 막 이랬잖아요. 남성들이 위주로 많이 하는 직업들을 내가 하고 싶어라고 하면 여성이 그러면 되게 사회가 얘는 뭐지? 약간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잖아요. 뭐 현재는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여성의 꿈을 접지 않게 한 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은 롤 모델이라고 할까? 요즘은 또 레퍼런스라고 하죠. 다른 여자들, 그의 역사 속에 있는 여자 아니면 현재고 저 사람은 해냈는데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해주면 다른 이제 소녀들도 힘을 내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역사 속의 여성들을 공부하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새로운 영역의 파이어니어가 된 사람들을 찾아서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뭔가 관심을 가지고 칭찬도 그런 그것이 앞으로 올 젊은 여성들에게 힘을 주는 그럼. 어떤 학생들은 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그러는데 교수님께서 그런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실까요? 이제 이게 굉장히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때 또 다르게 좀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구조의 문제,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구조, 그러니까 사회 구조뿐만 아니라 뭐 언어, 상징 구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구조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다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 구조와 개인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이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다 알지 모르겠지만 바로 전 반여성적인 정부에서는 이제 성차별은 없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자기는 인식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지만 또 개개인에서는 또 굉장히 편차가 많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자들끼리도 굉장히 의식의 차이도 있고 사회적인 위도 그러는데 그런 속에서 나 혼자 뭐 목소리를 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네트워킹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목소리를 여러 명의 목소리로 만드는 것. 그렇지. 그것이 결국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죠? 그럼 마지막 질문. 그럼 교수님처럼 연구자이자 활동가로서 역할을 병행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태도나 가치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연구자에도 큰 두 가지의 다른 방향이 있잖아요. 네. 연구자 그러면은 정말 실험실이면 도서관이면 도서관 이제 그 이론을 막 파고 들어가서 그것만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나 또 그러한 학문 영역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 속에서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이론이나 연구가 무슨 소용이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주의 페미니즘에서 봐도 정말 너무나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발전시켜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거를 하다가 거기에 빠져서 혼자의 작업만 하다가 보면 현실로부터는 또 떨어져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 실천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론가하고 거리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나 뭔가 지식을 얻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실천 행동과 이론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지만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결국 이론가와 실천가가 함께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공동 작업을 하는 동지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죠. 그렇게